네, 보고있습니다. 여기는 용인입니다. 용인. 제가 용인에 왜 왔냐면은 조선시대 천재 한 분을 만나려고 왔죠. 천재. 이분의 이 수식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이다나, 풍우나, 그리고 또 천재, 조선 내노라는 천재죠. 바로 허균 선생입니다. 양천허 씨인데요. 양천허 씨는 누가 있냐면은 우리가 알고 제가 이제 갔다 왔던 분 중에서는 허준 선생 계시죠. 허준 선생. 허균 선생은 허균 선생입니다. 허균 선생은 아버지가 초당 허엽입니다. 이제 강릉에서 태어나셨죠. 그 위로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허성, 허봉, 허초희, 당대 내노라는 5명의 문장가입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율곡 선생과 대립각을 좀 했죠.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그리고 허봉도 이율곡 선생과 정치적 이념으로 탄핵 상소를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귀양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허봉 같은 경우에는 객사를 합니다. 객사.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누이 허난설원도 돌아가시죠. 이렇게 좀 단명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행복한 죽음을 못 맞았죠. 허균 선생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홍길동전이죠. 홍길동전 하면은 조선시대의 불합리 그리고 모순 이러한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고 있죠. 홍길동전 개혁적인 모습을 담고 있죠.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허균 선생의 재능들이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이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게 원군을 청해야 되는데 사신을 만나잖아요. 사신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명나라 사신들은 이렇게 시와 문장을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의 적격인 사람이 바로 허균 선생입니다. 명나라의 오명제는 허균 선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문장을 읽어버리면 다 외워버린다. 수십 개의 시를 외우고 있다. 정말로 천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허균 선생은 또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허난설원의 허난설업진도 이렇게 만들어서 명나라에 또 이렇게 알려지게 됐고 이러한 외교를 수창외교로 하고 시문외교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재능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관직 생활 하는데 정말 골 때립니다. 이제 시대를 앞서갔죠. 황해도 도사를 역임하는데 황해도 도사 그냥 황해도로 간 게 아니라 한양에 있는 기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양반으로서 채통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런 걸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했습니다. 보통 양반들은 뒤로 호박씨를 까는데 허균 선생은 뒤로 호박씨를 까는 게 아니라 앞에 대놓고 호박씨를 까버립니다. 그러면서 6개월 만에 파직이 되죠.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주신 남녀 정욕은 무시할 수 없다. 성리학의 가르침은 어길지언정 하늘의 본성은 어길 수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양반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이런 거. 매창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과는 또 시를 나누면서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반들이 허균의 행실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문장만 잘한다. 그리고 허균과 이렇게 관직 생활하는 게 너무나 수치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파직이 되죠. 삼척부사로 또 부임을 합니다. 근데 13일 만에 파직합니다. 왜냐면은 조선은 우선 불교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억불정책이죠. 성리학을 존중하죠. 근데 허균 선생은 불교까지 숭배해버립니다. 그래서 13일 만에 파직되죠. 또 그리고 공주 부사가 됩니다. 근데 공주 부사가 됐는데 9개월 만에 파직이 되거든요. 왜 파직되냐? 서얼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서얼들. 그 이후로 보면은 스승이 이달이거든요. 이달이 서얼 출신입니다. 근데 이달의 문장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지? 서울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의 이렇게 명예를 떨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9개월 만에 또 공주 목사에서 파직이 됩니다. 허균 선생은 3번의 유배와 6번의 파직. 조선에서 가장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과 그때 이제 조선시대 세상과 이렇게 합하지 못했죠. 맞지 않았죠. 너무 진보적인 사람이라서. 그리고 명나라에서 이렇게 사신들이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조선의 사신들이 인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인삼을 팔고 그걸 노잣돈으로 쓴다든가 골동품을 사오는데 허균 선생은 인삼을 팔아서 책을 4천여 권 이렇게 가져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천주교 관련된 책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찬송가라든가 기도문 이런 것도 사오기도 했고요. 거기에 또 전주학을 이렇게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벼슬을 하게 되면 대대손손할 게 아니라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인재등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재등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좀 진보적이죠. 이때가 1590년대입니다. 진보적인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모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비행기 오네. 강변 7후에 서자 7명이 문경세제에서 은을 잔탈해버립니다. 그 은으로, 이게 칠서은 아닌데 그 은으로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한다. 이러한 난이 일어납니다. 그 배후에는 허균이 있다 해서 영모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죠. 그래서 허균 선생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 영모 사건을 또 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인목 대비 폐비론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해군한테 신임을 얻어서 정의품 좌참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다른 대신들한테 이렇게 상소가 오르죠. 남대문에 흉방이 하나 붙는데 이렇게 붙습니다. 광해군을 패하고 이제 거기에 허균이 그 자리를 세상을 다스린다. 이러한 방이 하나 붙는데 이 주동자가 허균의 하인으로 밝혀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주동자가 또 뒷배에는 또 허균이다. 이렇게 해서 영모 사건이 발생되죠. 대신들이 허균 죽여야 된다. 빨리 죽여야 된다. 이러한 모의가 만들어지죠. 이러한 어떤 고변도 하지 않았고 신문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대질신문도 없이 바로 당시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48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누명은 조선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허균 선생의 누명을 벗지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시대에 앞서갔기 때문에 사상이 조선시대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고 영천에 갔다가 울산에 갔다가 또 남의 가문에 입적이 돼가지고 또 겨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후손들도 자기가 허균 선생의 후손이라 이렇게 알 수가 없었죠. 그 이후에 이제 서책이나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허균 선생의 후손임을 밝혀집니다. 자, 여기가 허균 선생의 묘가 있는 용인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구입니다. 여기가 허균 선생 묘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전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전 관련된 기념비인 것 같아요. 여기가 양천어 씨 문중 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비석이 많이 있네. 비석을 하나 세워놨구나. 이렇게. 와. 생각보다 비석 봐라. 비석이 겁나 서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보면은 저기 위에 세 개가 이제 오른쪽부터 허균 그리고 허봉, 허성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 위에 저 위쪽에 이제 아버지 허엽의 묘가 있고요. 교산 허균 선생 이렇게 여기가 양천어 씨 묘역입니다. 이렇게 오고죠. 보시면 앞에 이제 이렇게 딱 있네요. 이렇게. 지금 허균 선생의 묘는 가묘입니다. 가묘. 시신이 없습니다. 능지처참 당했는데 시신이 있을 수가 없죠. 가묘고. 그래도 묘 보면은 이게 가묘긴 합니다. 가묘긴 한데 주위에 비석들이 그래도 잘 갖춰져 있네요. 지금 묘 자체는 허균 선생과 두 분의 부인이 같이 있죠.
여기에 뭐 전투기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뭐 군부대가 있나 보다. 방금 부인 전주 이씨네. 부자. 여기는 허성. 여기는 비석이 좀 더 크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허성지명. 부인도 여기도 부인이 두 분 계시네. 그게 이제 아버지 허엽, 초당 허엽 선생. 여기 보면은 비석이 반 갈라졌습니다. 저기가. 여기 역보인 거죠. 비석을 갈라버렸죠. 그때 이제 역적이었기 때문에 허균 선생이 가족들 몇도 거의 뭐 꺼내서 이렇게 비석을 갈라버렸네. 한씨, 청주한 씨네. 정부인 청주한 씨. 청주한 씨면은 한명의 그쪽 조상인데, 초당 선생 허엽 지묘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찰사? 경상도 관찰사네. 비석 겁나 많네. 다 비석이고. 지금까지 허균 선생의 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능지처참 당했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능지처참. 거여령과 능지처참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허균 선생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스였습니다. 안녕.